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수사 중인 테러리스트와 결혼해서 FBI를 배신한 사람은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FBI 언어 전문가 다니엘라 그린의 경우에는 결과가 확연히 달랐고 어떤 사람들은 관대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라 그린 사건은 공개되지 않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반이 있었음을 드러내면서 FBI에 잠재적인 곤혹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 ISIS 동조자와 기타 테러 위협을 식별하고 추적하며 무력화하는 임무를 맡은 이 기관은 최고 기밀 보안 인가를 받은 자사 직원 중 한 명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린은 이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테러 조직원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장기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인 후회와 반성의 태도가 사법 시스템에서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ISIS 신부 다니엘라 그린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린은 체코슬로바키아 출생으로 어린 시절을 독일에서 보냈습니다. 미국 군인과 결혼한 후 그녀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클램슨 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탄탄한 학문적 배경과 역사 연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린은 독일어에 능통하여 연방수사국 FBI에서 일할 적임자가 되었고 2011년에는 계약 언어 전문가로 일하기 시작하여 자신의 언어 능력을 다양한 수사에 활용했습니다. 2014년 1월 FBI 디트로이트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그린은 법원 문서에서 개인 A로 지칭되는 독일 테러리스트가 연루된 주목받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밝혀진 바로는 개인 A는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데니스 쿠스버트로 온라인 ISIS 주요 모집책이었습니다. 쿠스버트, 이전에는 데이소 다소독으로 알려졌던 그는 2010년에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전까지 독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독일 래퍼였습니다. 개종 후 그는 다와 종교라는 급진 이슬람 단체에 가입했고 아부 말리크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독일어로 이슬람 종교 또는 도덕적인 노래를 부르는 나시드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체첸 등 지역의 이슬람 무자헤딘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베를린을 또 다른 쿠파 대도시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또 다른 불신자, 대도시. 또한 일부 음악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공개적으로 찬양했습니다. 쿠스버트는 또한 아부 오사마 알가리브로도 알려진 모하메드 마흐무드와도 연관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출신의 알카에다 연계자입니다. 마흐무드는 글로벌 이슬람 미디어 프론트와 지하디스트 무장단체 밀라투 이브라임을 설립했으며 이 단체는 이후 독일 당국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면밀한 감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쿠스버트는 독일을 떠나 이집트로 갔고 그곳에서 모장 캠프에서 총기 훈련을 받은 뒤 추가 훈련을 위해 리비아로 이동했습니다. 2013년 8월 그는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에 충성하는 군대에 맞서 무장단체 주누드 알샴과 함께 싸우는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아부타라 알알만이라는 전투명을 사용했으며 2013년 9월까지 시리아에서 공습을 받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독일어로 된 영상과 메시지를 온라인에 공유하며 지하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샤리아 법을 시행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2013년 11월 독일 당국은 연방범죄수사청과 외무부를 통해 쿠스베르트가 터키에서 활동 중인 독일 기관을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일간지 디벨트는 쿠스베르트가 폭발물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스베르트는 공개된 영상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독일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말까지 쿠스베르트는 주누드 알샴을 떠나 이슬람 국가에 합류했으며 2014년 7월 시리아 정부군과의 첫 번째 시어가스전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2014년 11월 디어 에조리 이즈 빙 슬로터드 사일런틀리가 공개한 영상에는 IS 대원들이 무장하지 않은 남성들을 참수하고 쿠스베르트가 잘린 머리를 드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그리는 쿠스베르트의 활동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고 그가 선전물을 퍼뜨리는 데 사용한 여러 온라인 계정과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철저한 분석과 쿠스베르트와 연관된 중요한 스카이프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 권한은 그의 활동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으며 그가 사람들을 모집하고 극단적인 메시지를 온라인에 퍼뜨리는 방법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여는 디지털 공간에서 급진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라는 아무도 모르게 쿠스베르트와 로맨틱한 관계를 맺고 본인만 접근 가능한 스카이프 계정으로 개인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그와의 관계가 너무 깊어져서 2014년 6월 아직 미국인 남편과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라는 허위로 작성된 FBI 해외 여행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다니엘라는 여행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며 독일 미넨으로 부모님을 만나러 휴가 겸 개인 방문을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6월 23일 그리는 편도 항공편을 타고 터키 이스탄불로 향했고 그곳의 에르구반 호텔에 예약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리아 국경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가지안테프로 이동했습니다. 가지안테프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쿠스버트에게 연락했고 그가 마련한 제3자의 도움을 받아 그리는 성공적으로 국경을 넘어 시리아로 들어갔습니다. 도착 직후 그녀는 데니스 쿠스버트와 결혼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험했지만 그녀는 그의 활동에 대한 수사 사실도 그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주 만에 그리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점 고립되고 압도당한다고 느낀 그녀는 시리아에서 이메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7월 8일 그녀는 저는 약했고 더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번엔 정말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라며 혼란스러운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2014년 7월 22일까지 그린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녀는 또 다른 이메일에서 그들이 당신에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돌아가면 아마 오랫동안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라며 자신의 두려움을 더욱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이죠. 이러한 고백은 그녀의 배신이 얼마나 중대한지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약 한 달간 시리아에 머문 후 그리는 분쟁에 휩싸인 그 나라를 떠날 방법을 찾아내어 성공적으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오자마자 8월 8일에 연방 당국이 단 일주일 전인 8월 1일을 발부한 비밀영장에 따라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이 체포는 그녀가 해외에서 내린 선택의 결과로 어려운 법적 투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014년 11월 그린아이 구금되어 정부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법원 기록이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체포나 그녀에 대한 혐의가 공개될 경우 당사자, 증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박한 위험이 크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수사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비밀 심리와 법원 서류 제출이 이어졌습니다. 그리는 자신이 국제 테러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연방 당국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기로 결정했고 2014년 12월에는 테러 활동과 관련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그녀의 행동이 심각했고 더 중한 혐의에 가까웠다고 언급했지만 수사에 대한 그녀의 광범위한 협조를 근거로 더 가벼운 형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녀의 협조가 중요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상당한 것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그녀가 장기간에 걸쳐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협조의 결과로 그린은 연방교도소에서 단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량은 ICIS와 관련된 유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선고되는 평균 13년 6개월에 비해 현저히 짧은 것이었습니다. 그린이 비밀리에 유죄를 인정한 지 한 달 후 미국 정부의 연방 건보에는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소수만이 알고 있던 남성에 관한 항목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2015년 1월 9일자 존 F 켈리 당시 국무장관의 공지였습니다. 그 공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데니스 쿠스버트, 데니스 마마두 쿠스버트, 아부 마마두, 아부 타라로도 알려진 이 개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 독일인은 미국 국민의 안전이나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또는 경제를 위협하는 테러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공지는 쿠스버트를 ISIS의 잔혹 행위를 홍보하고 독일어 사용자를 테러 조직에 모집하는 데 중점을 둔 선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공지에는 그가 최근 FBI 직원과 결혼했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지가 게시된 며칠 후 한 독일 신문은 쿠스버트가 FBI 스파이와 결혼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 보도는 스파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쿠스버트가 속임을 당한 FBI 승인 작전이라고 잘못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법을 어기고 조국을 배신한 일탈 직원의 소행이었습니다. 곧이어 여러 다른 언론사들도 똑같이 잘못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2015년 10월 미 국방부는 쿠스버트가 시리아 북부 라카 근처에서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8월 3일 그들은 이 주장을 번복하고 쿠스버트가 공습에서 살아남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루 뒤 그린은 연방교도소에서 석방되어 호텔 라운지에서 접객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신문사들이 이 이야기를 입수하기 전까지 당국 외에는 이 사건의 진실한 세부 사항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이제는 그린위치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린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FBI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도 비밀이 보장되었습니다. 2017년에 그녀는 변장한 채로 CNN과 짧은 인터뷰를 했지만 자신의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면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행방과 외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밝혀지자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에게 보안 인가를 내준 관계자들까지 공경에 빠뜨리며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관대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시리아애가 이슬람 국가에 합류하려 한 사람들은 그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징역형을 받아왔습니다. 존 커비 전 국무부 관계자는 그린이 시리아에 실제로 입국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시도가 아마도 이슬람 국가 ISIS 고위 지도부의 허가를 필요로 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ISIS가 점령한 영토에 침투하려고 시도할 경우 도착하자마자 참수당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니엘라 그린은 여러 측면에서 중대한 처벌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전쟁 지역을 통과해 돌아오는 동안 테러리스트 남편을 뒤에 남겨두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행동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명함으로써 가명까지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첩보소설에서 바로 가져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ISIS 요원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은 FBI 언어학자가 비밀리에 그에게 감정을 품게 되고 극단주의 지역에 잠입해 결혼까지 하며 곧 후회하고 다시 집으로 도망쳐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경험 많은 대테러 관계자들조차도 이를 가장 이례적인 내부 보안 실패 중 하나로 묘사했습니다.